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 금요일에 발표한 고용지표가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잖아요. 기대와 다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선물지수가 급락했다가 본장에서는 막판에 상승,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었죠. 도대체 고용지표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섬세하게 하나씩 주요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11월, 미국의 11월.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고용지표를 말합니다. 11월 고용지표에 숨어있는 비밀은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죠. 근데 발표되자마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우지수 선물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입니다. 붉은색 동그라미처럼 순식간에 40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얘기죠. 시장이 기대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이 다우지수 선물 차트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죠. 이는 S&P 500 인덱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 인덱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마이너스 2%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S&P 500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개장 후 약 3시간이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급락했던 저 하락분을 만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용지표 발표 전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 인덱스도 그렇고 약 마이너스 2% 내외로 급락했던 증시가 3시간 후에 원상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발표 순간에는 급락을 했고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시가 그 하락분을 모두 회복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알아보기 전에 한국 증시 금요일에 30포인트 넘게 하락했잖아요. 외국인이 장중 내내 선물을 계속 매도했고 전일에도 1만 계약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했죠. 그런데 장막판 10분 동안 선물 매도량을 보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8천 계약에서 4천 계약이 들어오면서 매도 계약수가 마이너스 4천 개로 감소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걸 볼 때 아마도 외국인은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용지표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전월 3.8%에서 좀 리바이스 수정이 됐고 이래서 10월 달에 3.7% 그리고 11월에도 3.7% 동일했습니다. 실업률만 보면은 오른쪽 박스에 보시듯이 뭐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시장은 항상 신규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게 NFP죠. Non-Farm Payroll. 비농업 분야, 농업 분야를 제외해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게 NFP입니다. NFP 오른쪽 박스 보이시죠? 11월에 26만 3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월가는 얼마를 예상했느냐? 20만 개 늘어날 것이다 예상했는데 이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를 넘어선 그건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난 3월 이후 NFP 증가 개수를 보세요. 추세적인 증가 개수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 NFP가 증가한 개수가 26만 3천 개는 전월에 28만 4천 개에서 2만 1,000개 감소한 것이지만 월가가 예상했던 20만 개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죠.
시간당 임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고용하려는 기업보다는 취업하려는 노동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 YOY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오른쪽 박스 5.1% 증가했습니다. 10월에 4.9%에서 증가를 했죠. 월간으로는 10월에 0.3% 증가했는데 11월에 0.6% 두 배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NFP와 비슷하게 추세적인 상승률의 하락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11월에 저렇게 기존의 10월에 4.9%에서 5.1%로 반등하면서 시장이 놀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내용보다 반대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 순간 발표하는 순간에 선물지수가 이거 이러다가 12월 FOMC에서 0.5%가 아니라 0.75% 금리 인상 그대로 추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이 두 가지를 빼고 거의 모든 항목들, 고용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동시에 발표되거든요. 그 항목을 보니까 임금 상승률을 빼고는 다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하나씩 제가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주초에 수요일에 잡컷을 발표합니다. 이건 고용지표와 발표되는 게 아니라 고용지표 발표 이틀 전에 잡컷, 즉 기업이 정리해고를 얼마나 했는지 발표하는 건데요. 11월 정리해고 숫자 오른쪽 끝에 76,835명이 정리해고로 해고가 되었어요. 자, 이 숫자는 10월에 33,843명보다 무려 약 120%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만큼 정리해고가 됐으니 당연히 고용시장은 조금씩 시차를 두고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취업자 숫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체 취업자 숫자는 지금 오른쪽 맥박스 11월에 10월보다 약간 감소했어요. 실업률은 동일했고 NFP도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민을 조사를 해보니 웬걸 10월보다 13만 8천 명이 11월에 줄어든 겁니다. 즉 일자리가 줄었는데 실업률이 그대로 됐다. 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그만큼 저 정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일자리 전체 개수는 10월보다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하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수요일에 먼저 발표됐는데,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요일에 먼저 발표가 됐는데, 10월에 24만 1000명에서 11월에는 22만 5천 명으로 이게 점점 증가하던 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혹시 노동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증시 월가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보시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750명 9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저것만 보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는 11월 고용지표가 우리 증시,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고용지표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임금 상승률을 빼고는 고용시장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잡컷, 최근 정리해고 숫자, 그 다음에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그러니까 고용지표의 하락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쉽지만 이런 고용지표라면 0.5% 12월에 0.5% 금리 인상은 충분히 기대대로 될 것 같은데 그 넘어서죠.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면
정작 중요한 것은 멈출 가능성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멈출 가능성, 금리 인상 중단을 이끌어내기에는 약간 역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난주에 파월 의장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좀 더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금리 인상을 중단하든 자신들이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첫 번째가 뭐죠? 고용지표가 10월처럼 확실하게 내려가길 기대했었는데 예상치보다 넘어섰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용시장 상황은 금리 감속 0.5%는 오케이, 인정한다. 하지만 2개월 연속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했던 2개월 연속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주춤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증시가 초반에 급락했다가 회복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멈춤 가능성 뉴스가 나기 위해서는 12월 고용지표와 12월 CPI, 코어 CPI가 좋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고용지표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남아있죠. 12월 13일, 14일에 FOMC가 마감이 되는데 13일에 발표되는 11월 CPI가 아주 중요하게 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지표에 이어서 11월 CPI마저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증시 하락도 감소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일주일간 11월 CPI에 대한 시장 월가가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은 11월 고용지표에서 주요 항목에서 증시에 투자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해 봤습니다. 네, 항목별로 보면 고용지표가 약세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시장을 겁나게 했던 것, 이게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고용지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목은 좀 과하게 달았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살펴보니까 증시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에 따라서 앞으로 흐름도 각자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팩트 체크 위주의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팩트 체크 중심의 방송을 많이 하고 시장 예상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 각자가 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이베스트 증권과의 이벤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에 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